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별이 탄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별이 무엇이냐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별, 하늘에 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별이 아니라 이 별들은 자신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빛을 발산을 해야지만이 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만들어내는 조건도 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 결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것이 바로 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별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얘가 바로 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우리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주 공간에 채워져 있는 먼지라던가 아니면 얼음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수소, 헬륨,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이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운 안에 이제 굉장히 온도가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고 밀도가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고, 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 성운 안에서 밀도가 높으면서 이제 물질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물질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온도는 좀 낮은 그런 영역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온 고밀도의 영역,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고밀도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같이 부딪혀 있는 이 밀도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 혹은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흔한 상황이 아닌 매우 희귀한 상황인 저온의 상황에서 이제 별이 탄생을 할 것이다. 자, 고온의 상황에서는 왜 안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이제 물질을 이루는 그 물질들이, 이 성운을 이루는 물질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더 멀리 뻗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저온인 상태이면 고밀도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물질들이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뻗어져 나가지 못하고 서로 옮겨붙어서 수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밀도, 많은 물질들이 밀접해 있으면서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서로 뭉치고 엉키면서 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성운의 고밀도 저온 지역에서 이제 물질들이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중심부를 향해서 서로 똘똘똘똘 뭉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중력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력수축에 의해서 점점점 이 중심부는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점점점 밀집되어 있는 성운 내의 저온 고밀도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한다. 그 결과 온도와 압력이 점점점 증가를 한다. 자,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바로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원시별도 빛을 내긴 냅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이 핵융합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시광선이 아닌 다른 빛을 내기 때문에, 자, 얘는 아직 별이 아닌 상태, 우리가 정의하는 이 별이 아닌 상태의 첫 번째의 전 단계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런 원시별에서 조금 더 물질들이 중심 방향으로 더 수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한다. 그러면 밀도가 증가하고 온도 압력이 점점 더 증가를 하겠죠. 그 결과 표면의 온도가 1000켈빈이 돼요. 1000켈빈이 되면 그 천체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시광선을 방출한 아이가 바로 주계열 단계라고, 전주계열 단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전주계열 단계. 얘도 마찬가지로 별은 아니에요. 별이 되려면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방출은 하지만 아직 별은 아닌 단계.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무엇이 일어나느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점점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점점 증가를 하다가 핵심적으로, 자,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요. 1000만 켈빈이 되면
가장 가벼운 물질인 수소를 이용을 해서 핵융합 반응이 드디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핵융합 반응의 시작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시별이었고요. 아직 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전주계열성. 얘는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다가 가시광선을 방출하죠. 그 다음에 이 1000만 켈빈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아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얘가 드디어 별, 스타 탄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계열성이 만들어지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봅니다. 주계열성이요.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탄생되자마자 탄생된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주계열 단계에서 수축 일어났고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지만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자,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4개의 수소를 이용해서 헬륨을 만드는 혹은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4개까지는 지우고 자, 수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무거운 헬륨을 만드는 과정, 핵융합 반응. 자, 이때에 이제 질량의 감소에 따라서 그 질량의 값만큼 에너지를 만들죠. 이 에너지가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에너지원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를 그림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주계열성이에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반응들이 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뿜뿜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자,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뿜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내부 압력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모든 질량을 갖는 물질들은요, 다 중심 방향으로 혹은 서로가 당기는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고, 이제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하죠. 중력. 자,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뿜어내는 내부 압력이랑 그 다음에 이 중력의 힘이 서로 같단 말이에요.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힘들이 서로 같다 보니까 이 별이 막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이러지 못하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내부 기체 압력과 중력이 일정하게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형을 우리는 정역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간 얘 얼마나 사느냐 주계열성 전체 별에 처음 탄생했을 때 주계열성으로 탄생을 했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전체 시간으로 봤을 때 90% 이상 가장 긴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이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계열성이 딱 끝나게 되면 질량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화되면서 죽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계열성의 수명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질량에 따라 달라지죠. 질량이 클수록 점점점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요 중심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막 온도가 올라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질량이 크게 되면 수축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재료인 수소가 금방 고갈되겠네요. 자, 중심에서 수소가 고갈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계열성이 딱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 헬륨을 이용해서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 이게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이제 초거성 혹은 적색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대부분의 일생을 주계열성으로 보내야지 되는데 뭐 거의 뭐 노년 완전히 말년을 제외하고는 다 주계열성이어야 돼요. 자, 주계열성으로 가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줄어든다. 그 원인은 수소액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서 수소가 금방 고갈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기율성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중심부에서 수소액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크기 일정하고 대부분의 시간이 주기율성이며 그 다음에 수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원시별에서부터 주기율성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큰 별은요, 여기 HR도에서부터 이제 수평 방향으로 진화해서 주기율성이 돼요. 여기가 바로 이제 원시별이 되는 거죠. 이런 원시별, 표면 온도가 낮은 원시별이 점점점 수축을 하면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중심이 1000만 켈빈이면 당연히 표면 온도도 더 높겠죠.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주기율성이 딱 이루어진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원시별이 이렇게 진화될 때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태양은 1m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 아래쪽 방향으로 주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질량이 큰 애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0.08배 이하, 되게 작다라는 얘기죠. 질량이 너무너무 작아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런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수축을 해가지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지만이 주기율성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질량이 너무 작아요. 이하 너무 작다. 이렇게 작게 되면은 중심부에 아무리 수축이 일어나도 1000만 켈빈이 되지 못하는 거죠.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성으로 진화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식어가게 되는 누가 될 거냐면 갈색 외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아래쪽에서는 이미 위쪽에서 설명한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진화를 할 것이고 속도가 빠르게 진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기율성까지 별이 탄생되는 시간까지 이야기를 해봤네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세 별이 주기율성 이전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각각 달라요. 지금 광도가 더 높은 애가 있으니까 얘가 질량이 큰 놈이고 큼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이제 여기가 태양 질량이라면 태양 질량보다 더 작은 놈이 되겠죠. 작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이 각각 원시별이었어요. 원시별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이 1000만 켈빈이 됐을 때 요 굵은 선인 주기율성이 되는 거죠. 다 수직 방향으로 진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자, 기억부터 별의 질량은 가장 크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전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은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에요. 전주계열성은 중력에 의한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 됐을 때 이제 가시광선을 방출을 하는 거니까 중력 수축이 바로 얘의 에너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가와 나는 주기율성으로 진화하면서 절대 등급이 계속 감소한다 그랬는데 지금 왼쪽에서 광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광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광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얘랑 절대 등급이랑 서로 같은 말 등급. 자, 이 등급은 광도가 낮아질수록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급은 밝을수록 낮으니까. 자, 그래서 진화하면서 광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높아져요. 그래서 감소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오로지 기억만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